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8장 함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개요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히 이제 수학 관련된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 관련된 함수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많이 언급된 것들만 표시한 거고요. 자, 3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자, 사용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고 소스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수에 하이픈을 출력하는 출력문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대시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화면에 요 하이픈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 내에서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올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수행됐으니까. 그러니까 리턴 타입은 보이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또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변수들도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정수라고 하는 걸 알겠고, 자, 1부터 100까지 100번 반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요 다음에 있는 문자. 중괄호가 없으니까 한 개만 이 포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이거를 몇 개 한다고요? 100개. 100개를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라이브러리 함수에 다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제공해 준다 한들 그걸 또 찾아서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고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라이브러리 함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나한테는 필요한 함수, 그런 함수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를 한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의 구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라이브러리 함수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름이 뭔지 알아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매기 변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아까 라이브러리 함수 똑같이 이 함수를 수행하려면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보고 이 함수에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건데 그 보고할 때 받는 사람이 어떤 타입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애드니가 당연히 저 정수를 두 개를 입력받아서 이걸 더해주는 거죠. 이걸 더해주니까 당연히 정수가 나오겠죠. 정수의 형태로 리턴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 자료형인데 리턴 타입이라고 보통 해요. 리턴할 때 자료형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여야 돼요. 얘 인트라고 있으면 얘도 인트형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려면 먼저 없는 걸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만든다는 게 결국은 만들고 선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줘야 돼. 내가 이거 쓰기 전에. 그래야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메인 함수 위에다가 보통은 함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한다 라고 하는 말하고 정의한다 라고 하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include 형태로 헤더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것이 추가됐으니까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쓰면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함수의 이름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식별자라고 얘기했죠. 자, 식별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수의 이름. 변수의 이름은 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 왜? 변수가 이름이 똑같으면 A가 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접근해야 되는지 여기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수는 식별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틀려야 돼요. 중복된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식별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변수의 이름도 있지만 함수의 이름도 식별자입니다. 함수의 이름도 식별자로 선언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중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헤더 파일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프린트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프린트 뭐 1이라고 하든지 프린트 ff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어떤 라이브러리에다 이렇게 정의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가한 헤더 파일에 그리고 내가 만든 파일에 중복된 게 없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헤더 파일에 스탠다드 io.h라고 하는 이 헤더 파일에 이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클루드 시키지 않는다면 요거를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추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여기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이름으로 내가 함수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정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함수를 선언해주고 그죠? 함수를 선언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언급을 하겠지만 컴파일러한테 요거의 자료형, 그러니까 리턴 타입, 매개 변수, 그죠? 그리고 이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메인 함수나 이런 데서 함수의 이름을 호출합니다. 호출한다는 것은 함수의 이름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함수의 정의는 실제로 함수의 명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함수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썼냐면 아까 제가 이거랑 이거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통은 함수를 선언할 때 뭐 썸이다. 그러면 썸은 뭐 인트형이고 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의한 다음에 그다음 인트 메인 함수가 그 뒤에 있어요. 왜? 요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보니까 사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컴파일러한테 통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메인 함수보다 만약에 함수가 10개다. 그럼 10개를 이 위에다 다 선언해줘야 돼요. 그러면 메인 함수 결국 맨 마지막에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가장 먼저 메인 함수를 보거든요. 근데 메인 함수가 맨 뒤에 있으면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위에다 이런 함수라고 쓸게, 이런 함수 쓸게, 이런 함수 쓸게. 한 줄로 표현해요, 한 줄로. 만약 10개의 함수를 쓴다. 그러면 10개의 함수를 10줄만 쓰는 거죠, 10줄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int main, 그래서 메인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 여러 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나서 이 각각의 함수의 내용물을 씁니다, 내용물.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정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여기 1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몇 개 있어요? 정의가 10개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언해주고 함수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죠. 한 줄씩.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실제 내용은 여기에서 뒤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도 할 수 있다? 함수를 바로 정의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이 두 개의 단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가 작고 함수의 분량이 작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함수의 개수가 많고 함수 하나하나에 내용물이 많으면 메인 함수 맨 밑에 치우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더니 함수의 원형, 함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이게 원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함수를 return type 이름 매기분 수만 써주고, 그리고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 주는 거죠. 물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 주지 않고 다른 데에서 호출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자, 여하튼 근데 대체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죠. 그 다음에 이 add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물이 뭐냐? 그 내용물이 바로 함수의 정의인데 그 내용물은 요 뒤에다 메인 함수 뒤에다가 쓴다. 그래서 3단계로 함수를 호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자, int add 이렇게 놓고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int main void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add라고 하는 함수 호출할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2단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길이가 짧고 개수가 작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2단계로 호출하는 방법이죠. 함수를 정의하고 바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함수의 내용이 이렇게 다 적고 세미콜론이 빠져 있어요. 세미콜론 쓰면 안 돼요. 아까 선언할 때만 세미콜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2단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 호출의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고, 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말을 여기서 계속 사용자 함수라고 했어요. 그냥 줄여서 얘기한 거죠.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2단계 방법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편리해 보이지만, 이제, 뭐예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권장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메인 함수가 뒤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요건 이제 비교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라는 얘기니까 뒤에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3단계에 걸쳐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뒤에 당연히 정의를 하겠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3단계예요. 3단계. 이제요. 자, 2단계로 하는 거. 자, 여기에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정의해주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거죠.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거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방법은 호출하는 위치에서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함수를 쓰면, 함수 이름을 쓰면, 그러면 호출하는 것으로 반환을 해준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름을 써가지고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포커스가 이쪽으로 딱 맞추고 있다. 이걸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함수에 있는 데로 가요. 가서 이 값을 여기서 받아왔죠.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a의 값이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10이고 여기 a고 여기 b가 20이죠. 자, 근데
여기 그러니까 add 여기 함수에 또다시 넘버1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보면 잘 보면 int 넘버1이에요. 이거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넘버1 선언해 줬고 넘버2를 선언해 줬어요. 자, 그런데 요 a의 값을 이쪽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 10이 돼요. 요 b 두 번째 자리도 넘버2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복사하란 얘기예요. 복사. 자, 값을 복사한다고 해서 값복사라고 그래요. value. 값을 복사한다. 값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변수가 a, b가 있고 여기에도 변수 여기 a 넘버1, 넘버2가 있죠. 얘는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변수입니다. 얘네들은 지역 변수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도 지역 변수고요. 근데 얘는 뭐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고 얘는 요 add 안에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그럼 넘버1과 넘버2에 10하고 20이 들어가 있죠. 그 값을 계산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이 되겠네요. 이게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여기 sum이라고 하는 값에 30을 집어넣고 이 30을 뭐예요? 리턴한다는 얘기죠. 리턴하는 순간 이 add라고 하는 함수가 메모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리턴하는 순간 sum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여기에 딱 들어가고 끝나요. 여기는 따로 메모리를 호출할 때 생성이 됐다가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int 메인 함수 안에서 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죠. a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b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꼭 메인 함수에서만 a를 호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도 물론 여기서 b 함수라고 하는 것도 호출할 수 있어요. b 함수도 따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죠? 다른 함수에서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있잖아요. 이게 매개변수인데 매개변수가 존재하면 호출하는 함수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전달해 줍니다. 인수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태까지는 뭐요? value를 복사를 해줬습니다. value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말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건데 여기 a, b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int a, int b 내지는 int x, int y 여기 개수도 같아야 되고 타입도 같아야 됩니다. 사실은 타입도 같아야 돼요. 물론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가로 안에 넣어준 직접적인 값의 value. 자, 매개 변수, 변수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sum이라고 하자. 그러면 int a, 아니 int 뭐 number1, int number2. 자,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개 연결해 준다는 거죠. 변수다 이런 얘기죠. 지역 변수예요. 자, 가로 안에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면 여기 호출하는 데서 당연히 뭐 3,5 이런 식으로 값을 좀 넣어줘야 돼요.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변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 안에도 값이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하고 20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값을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 얘들하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해 준 거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10과 20이 전달이 돼요. 자, 여기 add라고 하는 함수 안에 이게 아니죠. 여기 add라고 하는 함수 안에 넘버1과 넘버2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매개 변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10이 전달되는 거고 여기 20이 전달되는 겁니다. 값을 전달하는 건데 a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a의 값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B가 전달된 거죠. B의 값이 전달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가 썸으로 되어서 썸을 리턴해 주는 거니까 그 리턴 받는 애가 얘예요. 커서가 이렇게 갔다가 수행하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수행 다 하고 리턴하는 순간 이 썸이 얘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썸의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 이 썸은 이 함수를 호출해서 끝을 내야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A와 B 값을 넣는 거지. A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대입이에요, 대입.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넘버 1 A. 그러면 A의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함수의 자료형을 선언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함수의 자료형,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은 사용자 정의할 때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을 지정하기 위해 선언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턴 다음에 있는 값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int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int sum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정수형일 때, 실수형일 때는 이렇게 플롯형이나 더블형으로 리턴 타입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턴할 필요가 없다. 그 함수가 호출했을 때 그 함수가 일을 수행하는데 일을 수행하는 게 화면에 출력하고 끝내는 거다. 그럼 보여주고 끝내는 거잖아. 어디에 값을 넣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void, 즉 리턴 타입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8장 3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